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화장품주들의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관광 대목인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상승 탄력을 더해가는 모습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장품주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화장품주의 투자 포인트는 뭐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미국과 일본 쪽에서 이제 인디 브랜드가 성장을 함으로써 그 한국 브랜드가 그 수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장장 열흘간 중국이 장기간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 관광객의 유입은 플러스 알파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가 이제 더 좋아지는 환경이고요. 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죠. 그리고 10월 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와 그 LG전자를 필두로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수록 사실 숫자에 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주는 대표적인 또 실적주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요. 자타공인 화장품 아저씨답게 지난 시간에 클리오에 대해서 명쾌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후 주가도 신고가 랠리를 펼쳤어요. 예, 그 이제 클리오를 떠나서 일단은 이제 화장품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로드샵을 90% 이상 평정을 하고 그 명동에만 나와도 6개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CJ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올리브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클리오입니다. 그 상위 매출 10개 제품 중에서 7, 8개가 클리오 제품이에요. 이제 그만큼 폭발적인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누구보다 정확하게 화장품주를 분석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는 한국 콜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9월 들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던 한국 콜마 다시 랠리를 재기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OEM, ODM 업체도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한국콜마는 그 코스맥스와 더불어서 그 세계 1, 2위를 다투는 ODM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상반기 대비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국 법인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크게 됩니다. 투자 포인트고요. 또 마침 또 주가 자체도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들어가기 좋은 주가 같아요. 네, 한국 콜마에 대한 투자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워낙 화장품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 질문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아저씨가 짚어주는 화장품 섹터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최선호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신고가 종목을 아셔야 되겠죠. 이제 클리오랑 그다음에 이제 VT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거는 리들샷으로 되게 유명한데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입니다. 그게 이제 국내랑 거의 중국 관광객까지 퍼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이제 좋은 실리콘2라든가 인그루드랩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주가 강세고요. 그러면은 매수 측면에서는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 중에서 살펴보시면은 코스맥스. 네. 화장품이 좋으면은 또 용기 업체도 좋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펌텍 코리아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색조 전문 또 ODM 브랜드인 또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업체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화장품주와 함께 통신장비 관련주들의 강세 역시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통신장비 섹터가 오랜 부진을 털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그 5G 장비를 중심으로 한 그 통신장비 업체들이 거의 2주 동안 바닥에서 한 50에서 100% 정도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가장 컸던 건 뭐냐면 21년도 초에 주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2년 8개월, 9개월 동안 90%가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그만큼 많이 빠져서 부각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이 상승 논리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인당 트래픽이 6기가였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6기가까지 이제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장비 투자는 이제 그때 멈췄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6G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6G 장비의 효과를 낼 수, 그 5G에다가
어떤 부품이라든가 어떤 소프트웨어 교체만으로도 6G의 효과를 낼 수 있는 6G 레디 장비가 2025년부터 증가할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2년 먼저 선행을 해서 이제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조금 좀 이른 감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낙폭 과대주에서 이제 급속하게 올라올 때는 그 외바닥은 없습니다. 이제 많이 그 첩첩이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쌍바닥 또는 이중바닥을 또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이제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낙폭 과대 종목 위주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네. 그래도 지금 뭐 따라가지 마시고 이중바닥 정도는 최소한 보시고 플레이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장비 관련주에 대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통신장비 섹터 가운데 특히 머큐리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 마감했는데요. 추가 상승과 조정 가능성 사이에 놓인 머큐리. 앞으로의 향방은 어떨지 주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전해주시죠. 이제 머큐리도 사실 비슷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게 통신장비 주들의 그 상승 논리가 비슷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 고객사가 KT인데요. KT가 이제 지난 14일인가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또 원팀 코리아 참여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수혜 부각이 좀 됐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9월 들어서 거의 100%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약바이오라든가 5G 장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다음에 또 바닥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버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버행이란 뭐냐면은 뭐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 인수권부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머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공시를 보시면은 이 전환사채가 최근에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 공시가 좀 냈어요. 그 전환가가 7,000원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올 종가가 이제 8,300원이죠. 그만큼 여유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 11일 날 한 55만 주가 상장을 하고요. 또 잔여 주식 수가 200만 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그 싸게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 사채가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닥에서 이제 급등을 할 때는 이런 식의 오버행 물량을 좀 체크를 하시라. 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심우재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